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사 시대를 보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선사 시대라고 하는지를 좀 알면 좋죠.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죠? 우리 시대라고 하죠? 21세기? 21세기 이런 거 말고 역사로서 봤을 때는 역사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역사 시대라고 하죠. 왜? 기록이 있는 이후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이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사 시대라고 하면요, 이 인간이 이제 뭔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글로써 기록하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선사 시대가 진짜 선사 시대라고 말하면 딱 구석기, 신석기만 선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왜?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기록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조선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쓴 고조선의 기록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분하는데 이쪽 파트 선사시대는 이렇게 4개만 있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다 역사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역사시대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선사시대를 보면 여기 4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근거는 뭐냐? 어떤 시대를 구석기라고 하고 어떤 시대 신석기하고 어떤 시대 청동기냐고 어떤 시대 철기라고 하느냐? 도구에 따라서입니다. 옛날에 썼던 석기, 구석기, 좀 최신식 석기, 신석기, 청동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 청동기, 이젠 새롭고 철을 만들기 시작해, 철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신청철. 간단합니다. 이거 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요, 처음에 뭐 구석기 시대에 유적지가 엄청 막 10개 있거든요. 10개 다 외우고 있고요. 구석기 시대에 뭔가 유물 좀 있으면 뭐 신석기 시대 유물, 뭐 청동기 시대 유물 하면 다 외우고 있고요. 처음부터 절대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도대체 어떻게 나눴으며 어떤 느낌의 성격이었을까? 뭐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구석기 보겠습니다. 평등사회였다. 공산사회였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 사회였냐? 다 같이 평등하고 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런 시대인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평등사회였는지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 들으면 당연히 알 겁니다. 그냥 내가 혼자 배고플 때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맘대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내가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지금 평등사회인가요? 계급사회인가요? 뭐 그 평등사회에서 그냥 뭐 나 위에 누가 아무도 없는 거 혼자 있는 건데.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새끼의 그 주인이, 새끼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왜? 그냥 그 배고플 때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뭐 배고프니까 사냥을 하겠죠? 또 배고프니까 열매를 따먹겠죠? 저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뭐 사랑을 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빠빠이 나 갈게. 이런 시대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수업용으로 그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혹시 목의 중심이 사회라고 말 들어봤나요? 목의 중심이 사회다? 그게 구석기, 신석기 다 목의 중심이 사회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구석기가 완전 목의 중심이 사회죠. 왜? 빠빠이 하니까 애는 누가 키울 거야? 아빠가 무슨 교육합니까? 엄마가 오로지 혼자 키우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평등 사회다, 그런 시대가. 그리고 수렵과 채집 사회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막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다 수렵과 채집 아닙니까? 그게 배고프니까.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의 중심 사회인 거야.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 이제 드디어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걸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쓰는 도구들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도구,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평등 사회였다. 아직은 처음에 이제 무리가 이루어지나 아직은 계급이 나뉠 만큼의 사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신석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평등 사회다.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착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정착을 합니까?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사 짓고 한 일주일 동안 뭐 축구하고 돌아오면 농사가 됩니까? 농사 지으면 다음 날에 농사 지어야 되고 그 다음 날에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봄에 곡식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게 바로 농경 사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그래서요, 여러분, 농경이 시작되는데 정착이 시작됐다. 이게 당연한 건데 농경, 신석기, 신석기, 정착. 따로따로 외우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정착이 시작됐다. 이제 그만 잔소리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제 계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에 어느 정도 시족사회에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만 모여 살겠죠.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자식 낳고요. 자식의 아들이 아마 친구의 친척이 뭐 내 형제 자매 이 정도만. 뭐 소수 인원이겠죠. 뭐 10명, 10대 명이 모여 살았겠지. 근데 청동기 시대가 어떠냐면요. 이 10대 명이 사는 게 합쳐집니다. 다른 시족들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국가가 생기게 되는 그 과정이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많아지는데 계급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유재산제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게 되는 거죠. 뭐 싸움 실력에 따라서 싸움 잘하면 또 뭐 더 좋은 계급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계급이 나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점점 계급이 나뉘면 계급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노력하겠죠. 그럼 다른 시족 사회를 점령하겠죠.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겠죠. 쳐들어가겠죠. 그래서 커져 문제 커져. 국가 탄생. 국가의 등장입니다. 자, 그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요거 가지고 출지연들이 자꾸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언제? 청동기 때. 농경 사회가 시작된 건 맞아요. 뭐 잡곡류를 주로 재배했겠죠. 뭐 밭농사 이 정도. 신석기 때 농경 사회가 시작됐으나 우리가 주로 먹는 쌀 하루라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쌀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쌀 청동기 때라. 조심하셔라. 신석기 때는 농경 사회가 시작됐으나 벼는 재배하지 않았고 청동기 때부터 벼를 재배하면서 쌀을 먹었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으면 농기구가 많이 있겠죠. 그죠? 벼를 재배하기 위해 농기구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농기구들이 다 뭐냐면 돌로 만든 농기구입니다. 석재 농기구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돌 농기구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요. 이 청동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이 청동 제품을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 거지. 굉장히 귀한 제품이었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딱 했다가 잘못했을 때 부러지면 어떻게? 너무 아까운 거 이거. 그래서 다 돌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다가 철기 때부터 이 철제 농기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벼농사가 시스템이 더 많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철기다. 철제 농기구 조심해 주세요. 다시 농사를 시작된 건 언제다? 신석기다. 그럼 벼농사 시작은 신석기겠네? 아니다. 벼농사는 청동기다. 아 그럼 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는 철제 농기구 사용했겠네? 아니 이름이 청동기인데 어떻게 철제 농기구 사용하니? 청동기 시대도 농사를 짓는데 석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철기 시대 때부터 드디어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여서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보세요 석기. 이런 석기들을 다 뭐라고 통칭하는 줄 알아요? 쉽게? 뗀석기라고 합니다. 왜? 돌이 큰 바위가 있으면 땅 쳐가지고 떼어냈잖아요. 소리가 들만큼 떼어지고 다니는 거잖아. 이걸로 뭘 했을까요? 열매를 따먹을 때 칙! 뭐 베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슴이랑 맞짱을 뜨는데 칙! 사슴을 죽이는 데 활용했을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싸울 때 지금처럼 뭐 법과 제도가 없잖아요. 서로 눈빛을 했어. 눈을 안 깔아. 그럼 어떻게 해? 때려야지 뭐. 이럴 때 사용을 했겠죠 여러분. 자. 구석기 보면요. 구석기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벌써도 스트레스를 받죠. 또 구분해요. 전기랑 후기를? 아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알면 돼. 처음에 주먹도끼를 사용했다가 이게 전기 구석기입니다. 구석기들의 구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나중에 쓴배찌르기를 사용하게 됐다. 이게 뭐냐? 이게 주먹도끼입니다. 한 주먹으로 질 수 있어서 주먹도끼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인간이 진화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또라이 바보를 말하는 거니까 이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하게 되는데 자 가정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곰을 만난 거야. 이 최우승이가 곰을 만났는데 내가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곰은 최홍만도 못 이기고 효도로도 못 이깁니다. 이거 곰은 절대로. 그러면 곰을 싸워야 되는데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칼이나 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 도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로 이제 막 맞짱을 떴을 겁니다. 막 이렇게 싸웠을 겁니다. 점차 생각을 트게 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아무리 무기를 들고 있지만 곰이랑 근접점으로 싸웠을 때 이거 한 방이면 내가 이게 머리가 쪼개지는데 그렇게 부상을 안 입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개발된 게 뭐야? 돌창입니다. 내가 저 곰과 진짜 주먹 하나 들고 손으로 싸우게 되면 마치 거의 주먹이랑 싸우는 거랑 비슷하니까 거의 죽을 확률이 크잖아요. 가까이 싸우니까 근접전이니까. 그럼 만약에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게 개발된다면 개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순배찌르기입니다. 이쪽 부분을 순배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나뭇가지랑 꽃이랑 쫙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찌르는 데 활용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걸 사용하고 곰이랑 맞짱 떴을 때보다 이걸 사용하고 곰이랑 맞짱 떴을 때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높겠죠.
이게 발전되는 겁니다. 주먹도끼에서 승배찌개를 사용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우리 출제위원분들은 보통 이런 시험 문제 냅니다. 구석기 시대는 처음에는 승배찌개를 사용했다가 점차 후기를 들어서 주먹도끼를 사용하게 되었다. 땡! 틀렸죠. 주먹도끼를 먼저 사용했다가 점차 발전하니까 승배찌개를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사고 이해하시면 안 까먹겠죠. 그리고 주거를 보겠습니다. 막집, 동굴. 막집은 진짜 집을 막 졌다 그래서 막집이에요. 그리고 동굴 생활했었다. 왜? 정착 생활을 안 하는데 제대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한 달 동안 공들여가지고 집을 지었어. 내일 좀 춥다고 내려갔어. 버렸어 이거. 그럼 뭡니까 이거? 절대로 주거를 막 내가 노력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을 막 짓는 거예요. 그냥 볕땅 같은 볕땅 별이 없었겠으니까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있죠.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집 하나 만들고 막 짓는 집. 그리고 동굴 생활을 보통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보통 구석기 때 유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무슨 동굴에서 굉장히 많이 구석기 유물이 출토됩니다. 왜? 동굴에서 살았을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는 어땠냐? 수렵과 채집. 이거는 안 할게요. 지금 벌써 한 5번 설명했잖아. 수렵과 채집 사유 당연하다. 그리고 이동 생활했다. 왜? 추우면 이동해야지. 빠빠이 빠빠이 하잖아요. 사랑 나누고도 빠빠이 하는 그런 시대가, 이런 남성들의 무책임한 시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 생활이 또 키포인트죠. 자, 유적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연천 전곡리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우, 동굴. 이거 문제 푸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동굴 나오잖아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은 19 구석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동굴 하면 무조건 구석기 찍으세요.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런데 제가 왜 2개는 왜 써드렸냐면요. 너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랑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은 용어를 익숙하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여기서 그 유명한 당 이런 석기가 발견되는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고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흥수아이. 여기 흥수아이입니다. 이거 발견하신 분이 김흥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발견한 사람 이름 따서 그냥 흥수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 구석기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장 풍습이 있었구나. 내가 아이를 낳는데 땅속에 묻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겠구나. 왜냐면 사람이 길 가다가 죽었을 때 납두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 사회라는 게 결국에 이 매장하는 풍습이 그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신석기입니다. 자, 신석기는 당연히 우리 농기구가 이제 발견되게 되죠. 왜? 농경사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갈돌과 갈판을 그 신석기 시대 유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갈돌이고요. 이 갈은 돌이야. 곡식을. 그리고 이게 갈판입니다. 뭐야? 농경생활하면 곡식이 나오잖아. 곡식을 빻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을 쪼개야 되고. 다 이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을 막 갈아가지고 곡식 놓고 막 갈면 갈돌과 갈판으로 갈았다. 농경사회가 시작됐으니까 처음에 농사 관련된 그 제품이 나왔을 것이다. 그게 뭐냐? 갈돌과 갈판이다. 자, 그 다음에 토기가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물어보죠. 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뭐야? 정착생활을 하죠. 정착생활이 시작되려면 정착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계속해서 곡식이 있어야겠죠. 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내가 오늘 하루 농사 짓고 내일 다 먹어버리고 내일 땡 하면 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니야. 몇 개월치 식량을 확보했으면 그 몇 개월치를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 창고가 있어야 되죠. 그 저장 그릇인 바로 이 토기입니다. 이게. 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아시면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당장에 아셔야 될 거는 빗살무늬 토기 하나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토기야. 왜? 빗살이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 빗물 떨어진 것처럼 슉슉슉슉.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저장할 수 있는 기구인 토기. 당연히 신석기죠. 왜? 농경사회가 시작됐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락바퀴입니다. 구석기 시대 예를 들어볼까요? 구석기 시대는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안 입었겠죠?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갔으니까. 만약에 추우면 어떡할 거야? 곰이랑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곰 가죽을 덮었겠지. 호랭이 가죽을 덮던가, 토끼 가죽을 엮어가지고 만들던가, 뭐 악어 가죽을 만들어서 백을 들고 다니던가. 이게 구석기 시대였겠죠. 그럼 신석기 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 정착생활 하는데 옷을 해입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바늘로 꼬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로 가락바퀴로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요, 꼬챙이 하나 꽂아가지고 실을 연결합니다. 슉 비기면요 실이 쭉 뽑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실로 뭐를 해? 옷을 꼬매 입는 거지. 그래서 가락바퀴랑 세트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뼈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바늘 있죠? 집에 다 바늘로 꼬매잖아요.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철제 바늘이 있겠냐고. 다 뼈, 동물의 뼈 이런 걸로 쫙 깎아가지고 바늘로 만들었습니다. 뼈 바늘과 가락바퀴는 그래서 한 세트야. 뭐야 다? 옷 입기 위해서, 뭐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거 보겠습니다.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했다. 왜? 특히나 이 강가가 키워드죠. 왜? 농경사회라며. 농경사회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움집이 있습니다. 이제 집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왜? 정착 생활을 하잖아. 막 짓지 말고 제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움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움집은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움집.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좀 이게 반지하로 파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화덕을 놔요. 따뜻하게. 왜냐면 추우니까 이게 불 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뭐 고기도 구워 먹었겠죠. 그렇게 생활했던 게 바로 움집이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벼농사는 언제다? 그렇지. 청동기 시대다. 자, 사회는 시족 중심의 평등사회다. 아직까지도 신석기는 평등사회다. 그 유적지는요, 대표적으로 강원,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볼까요? 강원도 양양 뭐 하는 동네예요, 지금 우리? 뭐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강원도 양양은 뭐 하러 가는 동네인가요? 그렇지, 서핑하러 가는 동네 아닙니까? 서핑하러 가는 동네. 아니면 가서 술 먹으면서 우리 여자 꼬실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에 있죠.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한 게 신석기다. 강가에 있다. 신석기 유적지다. 서울 암사동. 서울의 가장 큰 강이 뭐죠? 그렇죠. 한강이 있잖아요. 서울 암사동도 강가에 있으니까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부산 동삼동. 부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 뭐야 부산. 부산 앞바다 제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부산 앞바다 있으니까 바다니까 여기도 신석기가 되겠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릴까 봐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두 문자로 따주는 게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무슨 동 나오면 보통 신석기 유적지가 대표적이에요. 두 개가. 항상 시험 출제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러면 그냥 동동신석기 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간단하다. 이 동동신석기라는 것도 그냥 한번 살짝 이게 용어 이해하면서 그냥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동기는요. 이제 청동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기죠. 그 대표적인 청동 제품이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셔요. 비파형 동검. 이 비파라는 그 악기가 있잖아요. 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울도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 표면이 거칠다고 해서 그냥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에 가져가야 될 거는 비파형 동검이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석재 농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반달둘칼이라는 게 있죠. 선생님, 농사 지는데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동기 시대잖아. 제가 철기 때 철제 농기구가 나온다 그랬죠. 청동기 때는 벼농사가 시작된 건 맞으나 그 농사를 다 나무로 만든 거나 돌로 만든 제품으로 농사를 지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달줄칼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벼농사의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구멍이 뚫려 있죠. 두 개. 여기다가 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끈을 연결하는 겁니다. 끈을 연결해서 이 끈을 연결하는 것에다가 손을 딱 꽂아요. 그 한 손으로 뭐 하는 거냐면 딱 한 손으로 잡혀지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걸로 벼이삭 자르는 겁니다. 샥샥샥 이렇게 하면서 샥샥샥 자르 나가는 거야. 그게 뭐야? 벼농사의 증거다. 제품은 반달 돌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토기가 있는데요. 민무늬 토기랑 미송식 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석기 때 대표적인 토기가 제가 뭐라 그랬죠? 빗살무늬 토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좀 그냥 단순히 암기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필요하겠지만 신석기 때는 단순히 그냥 빗살무늬 토기 하나만 가져가시고 우리 청동기 때 하면 대표적인 게 그냥 민무늬 토기다. 그리고 미송식 토기가 있다. 이 두 개만 다 가져가 주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민무늬 토기, 미송식 토기. 자, 토기가 처음에 발명된 건 신석기인데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고 미송리식과 그리고 또 뭐 민무늬는 청동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상 가옥화되는 움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청동기입니다. 움집을 만든 건 뭐죠? 언제죠? 신석기죠. 근데 제가 신석기는 약간 반지하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점차 주춧돌 위에다가 집을 쌓기 시작해요. 지금 현대 가옥 같죠, 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거 있는 거. 우리가 뭐야? 주춧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깔고 나서 그 위에다 집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비슷한 거야. 그렇게 했던 게 청동기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신석기는 약간 반지하 생활이야. 움집이긴 한데 점차 움집 집이 좀 올라와 지상 가옥으로. 언제?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화도와 목책. 야,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전쟁 증거입니다. 전쟁 증거. 우리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뭐가 필요해? 방어 시설이 필요하죠. 이 환호와 목책이 바로 방어 시설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다가 나뭇가지로 쫙쫙쫙쫙 그 성 같은 걸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목책이라고 합니다. 목책. 그 애들이 또 올 때 적군이 올 때 또 여기다가 도랑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다가. 그럼 건너오기 쉽지 않겠죠. 왜? 도랑을 파면 어떻게 돼? 도랑을 안 파면 평지에서 달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찌르는 건데 도랑을 파면 어떻게 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랑을 파기 시작해서 그걸 뭐라 그래? 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호와 목책은 전쟁의 증거다.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국가가 탄생했을 때잖아요. 뭐야? 그렇지, 청동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환호와 목책도 청동기다. 자, 그리고 벼농사가 시작된다. 이것 또한 5번 말했으니까 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되니까 저작물이 많아집니다.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쌀을 많이 가진 자, 쌀을 많이 못 가진 자, 점점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급이 분화가 된 것도 청동기 시대자. 계급이 분화되니까 사유재산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고 결국은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케이 말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도요. 계급의 분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고인돌. 고인돌입니다. 이거 고인돌은 다 여러분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고인돌. 고인돌이 왜 계급의 분화의 특징인가요? 이게 무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10톤짜리 100톤짜리 되는 돌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한 100명이 모여서 이걸 세워줄 겁니까? 제가 죽었는데? 왜? 그럴 이유가 없죠. 계급이 분화됐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계급이 낮은 자들이 계급이 높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무덤이겠죠. 이게 바로 계급의 분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적지로는 대표적으로 평북 의주 미송리랑 충남 부여 송리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구석기 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쪽 유적지는 신석기 유적지 정도만 가져가시고 청동기 유적지는 당장 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보통 유적지는 신석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바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철기입니다. 제가 아까 청동기 때 그 만든 게 하나 뭐 있었는데 뭐였죠? 동검이 하나 있었는데 비파형 동검이었죠. 철기는 바로 세형 동검입니다. 이것도 두 개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형 동검. 이 가늘 세자예요. 가늘잖아요. 비파형에 비해서. 비파는 어떻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동검이었잖아요. 가늘잖아요. 이게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은 철기다. 오케이?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철제 무기가 만들어진다.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니까 싸움을 더 많이 하겠죠. 싸움이 잘 되잖아. 땅땅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국가가 좀 더 커진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가 세형 동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잔무늬 거울, 거푸집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기가 있는데요. 토기도 마찬가지로 토기는 신석기 토기랑 일단 청동기 토기만 가져가 주세요. 지금은 뭐 철기 토기까지 알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쉽게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뭐 주거, 지상 가옥의 일반화, 뭐 귀틀지, 뭐 당연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많이 나오죠. 중국과의 교역을 했을 것이다, 철기 때. 왜? 철제 화폐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 거? 이 한반도에서요. 이 중국에 있던 옛날에 진시황제 있죠. 그때 만들었던 화폐들이 있거든요. 한나라 때 화폐 막 이때. 그 화폐들이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 화폐가 한반도에 왜 발견돼? 그 나라와 교육을 했으니까 발견되겠죠. 교육을 했다는 뭐 기록이라는 게 우리는 뭐 없지. 근데 그걸 통해서 교육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죠. 얼마나 중국과 교육을 했을 거다. 얼마나 재밌어. 시험에 내야지. 중국과 교육을 했을 것이다. 명도전, 반량전, 우수전, 왕망전. 이게 뭐 어느 나라 화폐인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전들이 발견됐다. 무조건 철기야. 다 중국 돈이니까. 다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에 한자가 발명되잖아요. 한자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붓이 필요하죠. 연필처럼 쓸 수 있는 붓이 필요하죠. 그 붓도 발견된다. 그럼 뭘 해? 철기시대 때. 우리가 한자도 사용했을 것이구나. 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리고 무덤으로는요. 우리 청동기 때는 무슨 무덤이 있었죠? 고인돌이 있었죠. 철기 때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널독 철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가 선사시대 끝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해. 사실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외워도요. 선사시대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거의 70%는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려고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만 알아서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게 최우승이랑 함께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요. 이제 국가의 탄생,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